최춘식 국민의힘 포천 가평 국회의원이 지난 30일 포천당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당원들에게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이날 최 의원은 당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 후보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설 수 있는 후보기 때문이라고 지지의 뜻을 함께하자고 했는데요. 현장을 김태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4시 최춘식 국민의힘 포천 가평 국회의원이 포천 소재당 사무실에서 우리는 대선 후보 윤석열을 지지선언을 핵심 당원과 간부 당원에게 피력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날 선언에 앞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당원들에게 착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시는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착하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을 청소년들에게 하곤 하는데 이번 대장동 사건을 보면 열심히란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유착관계가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으니 특검을 실시해 대장동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선언에서는 가장 최근까지 윤 후보는 검찰총장까지 역임했고 살아있는 권력하고도 가장 맞설 수 있는 후보가 바로 윤 후보라고 자칭했는데요. 이 또한 검찰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 현재 여야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도 맞서본 사람이 나중에 본선에서도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단지 말을 잘 못하는 부분에서도 말 잘하는 사람만이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기에 차츰 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최 의원은 자식들에게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갈 수 있고 또 훌륭하게 된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데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 자식이 공부를 못해도 부모를 잘 만나야 좋은 학교를 가고 또 대장동 사태를 보니 한꺼번에 몇천억을 벌어가는 것이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 최 의원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부분이 바로 이제 대장동 사태입니다. 이 대장동 사태가 그냥 우리가 뭐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근데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돼 가지고 실시 단계에 옮겨질 때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을 펼쳐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이게 좀 기가 막힌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에 그 이재명 그 지금 전 지사가 당시에 성남시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그것은 내가 설계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살고 집안이 잘 살고 내 식구들이 그나마도 거기에서 호구지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만 가장으로서 체면에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고 난 노력하지 않는데 어떤 인맥에 의해 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일확천금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거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번 대장동 사태의 핵심입니다. 저는 몇십억 또는 몇백억 그러면은 수적인 그런 감이 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서 몇천만 원을 투입하고 나가지고 몇천억을 가져간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근데 그것을 그들은 과감하게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대장동이라는 모델을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기도 전역에 퍼뜨리려고 했던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범죄예요, 범죄. 명확하게 범죄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장동을 만들고 나가지고 바로 성남 옆에 있는 백현동 디자인 했잖아요. 그리고 평택, 안성, 심지어 우리 포천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저는 지분을 50% 플러스 한 주라고 하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강제 소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 선량한 지주들한테 싼 값에 땅 사가지고 개발이익 붙여가지고 팔아서 막대한 이익, 1조 원에 달하는 그런 이익을 자기들끼리 다 나눠 가진 거죠. 이게 이제 대장동 사태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도 그와 같은 모델이 형성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제가 처음 이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 벌써 지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건 내가 맡아서 하나하나 다 펴놓기 시작했더니 보니까 대장동 사태나 우리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제 펼쳐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사항들을 펼쳐놓고 거기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잘된 건 잘된 대로 거기다 가지고 상벌이 주어져야죠. 지금 50억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50억 받았다. 사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무슨 퇴직금이 50억이 됩니까? 근데 이와 같은 것을 한번 한 단계만 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수천억, 7천억, 8천억을 거기서 가져가는데 거기서 조금 시끄러운 사람이 있다. 또는 내가 공적을 인정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 여러분 50억 그거 몇천억에서 떼어내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50억을 받은 사람도 수천억을 받은 사람도 똑같이 놓고 한꺼번에 처벌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당이든 타당이든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 정의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허탈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이 기운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는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 대장동 사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 봤고 지금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잘한 것 같습니다만 대장동 사태에서 보도 자료를 가장 많이 낸 게 저희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A라든가 TV조선에서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와서 자료를 참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저도 자꾸 TV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그것이 그냥 우리가 펼쳐놓을 건 펼쳐놓고 심판받을 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장동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이번 대선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면 당선되겠죠. 그러나 자유롭지 못하면 당선 안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 사태에서 모든 것이 저는 끝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공유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최근에 좀 일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모였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오늘 휴일이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뵙고 제 얘기도 좀 하고 싶고 또 최근에 제가 또 그 어느 진영에 또 선대위원장을 맡고 하다 보니까 제 얘기도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좀 뵙자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이 뭐 잘못 이렇게 또 와전되고 해가지고 이상한 보도 자료가 나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자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정치는 저는 항상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 때 파당과 정파를 그렇게 나쁘다고 했지만 결국은 거기에서 나온 정책이 서로가 대립이 되면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가지고 백성을 위한 그 안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각각의 자기들이 정책이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우리가 구분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수가 뭡니까? 진보가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보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정책, 좋은 전통, 좋은 관습, 좋은 제도를 개성 발전시켜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보수라 그러고 진보는 나쁜 정책, 나쁜 전통, 나쁜 관습, 나쁜 제도를 일시에 타파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든다는 겁니다. 사실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가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이것을 우리가 가져갈 때 우리는 보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캐내서 좋은 제도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위해서 쓰고 좋은 전통 그대로 개성 발전시키고 좋은 제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동안에 쭉 거의 중립을 지켜보다가 제가 윤석열 캠프에 영입 제안을 받고 또 거기에 들어가면서 몇 사람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작년까지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경기도 선대위원회를 맡아달라. 물론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만 그렇게 제안을 해서 흔쾌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왜 우리 보수의 후보가 되어야 되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현재까지 최근에 검찰총장을 한 사람이고 그래서 현재 집권당이라든가 또는 타 후보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왜? 살아있는 권력에도 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겁내질 않죠. 실제로 제가 만나봤지만은 그런 과감함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의 후보가 됐을 때 나중에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솔직히 조금 말은 남들보다가 잘 못합니다. 뭐 떠듬떠듬 할 때도 있고 또는 그 용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서 그거 뭐죠?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되는데 우리가 그 말 잘하는 사람만이 정치 잘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적 용어를 우리가 또 남들한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용어를 잘 쓰지 못하는 반면에 법률적인 용어는 그 사람보다 더 잘 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정치 잘하고 연설 잘하는 사람한테 법률적인 용어를 섞어가지고 얘기하라면 그 사람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살아오고 내가 가지고 있던 전문성에 대한 영역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말을 못해도 조금 말에 좀 서툴어도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그 지위의 권력을 가져갔을 때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뚜렷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를 제가 뭐 선택이라면 좀 있지만은 그렇게 저는 기꺼이 내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나는 가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또 뭐 한 20, 30분간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한테 철저히 또 자기 도움을 요청하고 겸손하기도 합니다. 그 검찰총장 치고는 좀 겸손하더라고. 그래서 그만큼 내 걸 얘기할 수 있는 또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그 공정과 정의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정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에도 내가 굽히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식견은 전문가의 의중을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지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국회에 나갔지만 제가 세상 걸 다 압니까? 남들보다 훨씬 모릅니다, 제가. 같은 국회의원들이라도 자기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육의 전문가, 또는 경제 전문가, 또는 뭐 문화 전문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가 하면 저는 또 이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의 정서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있는 지방의회, 지역의회에 대해 가지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하나 우리가 아까도 연탄봉사 이렇게 나가봤지만은 그런 거조차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그거 다 압니다. 주민자치 그 얘기하면 제가 가장 많이 알아요. 우리 의원들 그 22명 얘기하면요. 주민자치에 대해 가지고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어 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해봤잖아요. 각각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로 그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또 공평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내 자식들한테 공부 잘해야 좋은 학교 들어가고 훌륭하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조국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공부 좀 못하고 조금 저거 해도 부모 잘 만나니까 좋은 학교 가고 뭐 의전원에도 들어가고 막 하잖아요. 이거 공평하지 못하잖아요. 공정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대장동 보니까 한꺼번에 몇천억 을 벌더라. 이거 어디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 정의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정의라는 말에 많이 제가 심취하고 공감을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정의라는 앞에서 중립은 없다. 정의를 얘기하면서 나는 중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건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적인 행보를 제가 가져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그 행동 방향을 정하면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정의를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공감하기 때문에 저는 중립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 있죠? 문지방에 서지 마라. 위험하다는 겁니다. 떨어져도 위험하고 밖으로 나가도 위험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와 같은 저의 소신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그 위치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 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하는 것이 정론이고 그것이 맞다면 저는 여러분께 과감히 제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뜻을 같이 해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 말씀까지. 우리 때로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신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오랜 기간 생각한 그 소신이라면 나중에 설사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저는 밤잠 안 자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제 뜻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우연히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이것을 우리 당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참 수치스럽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요즘에. 이거 모이는 것을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자기들 모임을 방해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제 그래서 우리 한국장한테 물어봤더니 시간이 다르네 보니까 거기는 오늘 1시 30분에 시작을 했고 우리는 4시에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2시간 만씩 지나가겠습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내 참 생활 방식상 저 누구 안 되게 방해하고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것처럼 추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선거에서 맞붙는 상대 후보한테도 저는 나쁜 소리 안 해봤습니다. 지난 선거 총선 지나가면서 혹시 여기 기자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녹취록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상대 후보 욕한 거 있으면 하나도 찾아내 보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남 욕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안 해왔어요. 더더구나 우리 당내에 경선하는 후보가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하더라도 내가 왜 그걸 방해합니까? 지난번에 이인재 그 상임 고문이시죠? 여기 오셨을 때 여기 다 계시잖아요. 가평에서 오신 분들 아시죠? 가평도 내가 다 모이셔가지고 시간 내드렸고 11시에 그리고 내가 식사도 대접해서 같이 와가지고 여기 2시 반에 또 여기서 했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내가 참석도 못했어요. 윤석열 후보 쪽에서 함진규 전 의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는 가평선 몇 번 넘어오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방해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참 못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참 시끄러웠는데
얘기하십시오. 나한테 휴대폰에 보니까 아까 제가 오늘 공항을 갔다 왔습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손님이 오셨는데 오늘 출국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웅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메시지가 한 몇 개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게 나한테 이제 그 질타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걸 방해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방해를 했습니까? 시간도 틀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이인재 그 상임고문 여기 오셨을 때는 저한테는 아닙니다만 여기 사무실에 협조 요청이 와서 이 공간을 쓰겠다고 했어요. 그거 쓰시라고 그랬지. 근데 오늘 행사는 우리한테 협조 요청 온 게 없습니다. 사무국장 있었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3의 장소에다가 계획을 해놓고 나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방해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방해예요. 여기 와서 쓰겠다고 한다면 제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공간을 쓰게 합니다. 자당의 후보니까. 근데 그것도 아무리 협조를 청하지 않고 나가지고 나한테 그걸 방해했다라면 안 되는 거고, 시간대를 그 기사 내용 보시면은 시간대를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됩니다. 오후 2시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2시에 소집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전 2시에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공항에 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4시로 하기로 했던 건데 그걸 그렇게 방해했다고 하니까 시간대를 정확히, 저는 여기 기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팩트에 의해서 이것을 보도를 해줘야지, 그거를 왜 1시 반에 그쪽에서 모이는 것을 2시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도 2시에 했다? 우리 언제 2시에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잖아요. 좀 전에 그 전화 또 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한 거로 알더라고요. 어제는 아무것도 안 했다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일이 당내, 자당 내에서 있는 거는 저의 수치 또는 저의 충분하지 못한 제 자질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명백히 이것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밖으로 자꾸 퍼뜨리는 행위는 이건 해당 행위에 속합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한번 면밀히 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 당규를. 그런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11월 5일이 지나면은 그 누구도 관계없이 우리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우리 과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속상하고 가지만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삼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금은 화가 나실 부분도 있으시겠지만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